박민준, 45세.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날도 민준은 사무실에서 아내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이 생일 케이크 예약했어. 딸기 케이크로. 따뜻한 일상의 대화였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던 민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딸은 행복하게 웃으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순간 민준의 뇌리에 30년 전 기억이 칼처럼 스쳐갔습니다. 1995년 겨울,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민준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박영수, 이 새끼 나와. 돈 갚을 때까지 안 간다. 무서운 남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집에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빚쟁이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방에 있던 아버지가 뒷문으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민준은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죠.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민준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도박빚 때문에 우릴 버리고 간 거야.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해. 그날부터 민준과 어머니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파출부, 식당 설거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죠. 민준은 학교에서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놀림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야구장에 간 이야기를 할 때 민준은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민준은 아버지를 더욱 증오했습니다. 아버지만 없었어도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증오는 뼛속 깊이 박혀 지금까지도 민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결혼할 때도 딸이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사람은 진작에 죽었을 거야. 민준은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화로운 주말이었습니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죠.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입니다. 민준은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자가 너무 낡았어요. 테이프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상자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발신일란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영수, 30년 전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내는 곳 주소는 민준이 어릴 적 살던 집 주소였죠. 하지만 그 집은 20년 전에 철거되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어요. 발송일자를 보니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민준은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아버지 이름을 도용한 것처럼 느껴졌죠. 택배 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이름. 그 3글자가 민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상자를 거실 탁자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민준은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찢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먼지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오래된 냄새, 세월의 냄새였죠.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 여러 권, 빛이 바랜 사진들, 병원 서류가 가득한 봉투, 그리고 편지 한 통.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죠. 1995년 3월 15일 민준이가 태어난 날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내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나는 온 세상을 가진 기분이었다. 민준아, 아빠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준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30년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5년 7월 10일, 오늘 민준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1996년 5월 20일, 민준이와 동네 공원에 갔다. 그네를 태워주는데 민준이가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다. 따뜻하고 행복한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998년 페이지부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글씨체가 흐트러지고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1998년 11월 3일, 민준이가 병원에 실려갔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한다. 의사 선생님은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말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신이시여,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민준은 멈칫했습니다. 심장병? 내가 자신에게 그런 병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빼곡한 계산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 집 담보대출 거절, 친척들에게 빌려달라 했지만 모두 거절. 어떻게 해야 하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버지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행 대출 거절, 2차 금융권도 거절. 이제 방법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 나왔습니다. 사채업자를 만났다. 이자가 월 30%라고 한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민준이를 살려야 한다. 병원 영수증이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술비 납부 증명서. 날짜는 1998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다음 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999년 1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다. 이자를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협박했다. 가족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1999년 2월 14일,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내가 사라지면 빚쟁이들도 포기할 것이다. 순자어머니 이름아 민준이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었어. 하지만 너만은 꼭 건강하게 자라다오. 아빠는 멀리서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내 아들.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라진 거였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닦고 다음 공책을 펼쳤습니다. 1999년 3월부터 새로운 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멀리서 민준이를 봤다. 정말 많이 컸구나. 학교 가는 뒷모습이 의젓하다.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가슴이 아프다. 일기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민준이었습니다. 사진은 멀리서 찍은 것처럼 흔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 선명했죠. 이게 어떻게? 민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있었다는 말인가요? 다음 장에는 졸업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중학교 입학식, 수학여행 가는 날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2001년 4월, 오늘 공사판에서 일했다.
벽돌 2,000장을 날랐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민준이 얼굴을 떠올리면 견딜만 했다. 2002년 8월 야간 경비일을 추가로 구했다.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면 돈이 더 필요할 테니까. 아버지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밤에는 경비로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순자 집 우편함에 50만 원을 넣어두었다. 전기세 고지서가 와 있던데 이걸로 전기세랑 생활비를 쓰길 바란다. 민주는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누가 우편함에 돈을 넣어뒀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친척이 몰래 도와주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버지였던 겁니다. 2005년 3월 오늘 민준이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다. 강당 뒤쪽에서 지켜봤다. 민준이가 졸업장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잘 자랐구나, 아들. 민주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졸업식 날 강당 뒤쪽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냥 학부형인 줄 알았죠. 그게 아버지였다니.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너는 정말 잘 자라주고 있어. 엄마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너희 모녀가 건강한 모습을 보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 민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2010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였습니다. 2010년 8월 15일, 오늘 순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첫 문장부터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일기 곳곳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순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내가 비겁해서 당신을 혼자 고생하게 만들었어. 나는 장례식장에 갔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주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작은 장례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죠.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복잡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주차장 구석에 서서 지켜봤다. 민준이가 얼마나 울던지.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니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가가고 싶었다. 민준아, 아빠가 왔다고. 이제 아빠가 너를 책임질게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족을 버린 쓰레기다. 무슨 자격으로 위로를 하겠나. 나는 이미 30년 전에 아버지 자격을 포기했다. 자책과 후회가 가득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민주는 문득 기억했습니다. 장례식 날 주차장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트럭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였구나. 민준의 목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한 여자가 어깨를 안아주는 걸 봤다. 민준이 여자친구인 것 같다.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다행이다. 그건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당시 민준의 여자친구였던 그녀는 장례식 내내 민준을 위로해 주었죠. 민준아,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이 아빠의 소원이다. 일기는 그날의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용서해 주오. 민준아, 나는 너에게 최악의 아버지였다. 미안하다. 페이지마다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림자가 되어 평생 가족을 지켜본 거였습니다.
2015년 일기장을 펼치자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해는 민준이 결혼한 해였습니다. 2015년 10월 24일 오늘 민준이 결혼식이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가 평소보다 떨려 있었습니다. 식장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대신 옆 건물 커피숍에서 몰래 지켜봤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의 모습이 보였다. 신랑 대기실에서 나온 민준이는 정말 멋있었다. 턱시도가 잘 어울렸어. 예전에 교복 입었던 그 꼬마가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되었구나.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찍은 듯 유리창 너머로 결혼식장이 보였어요. 흔들린 사진 속에 턱시도 입은 민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부가 아주 아름답고 착해 보인다. 민준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민준이가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며 울었다. 행복해라, 내 아들. 아빠가 해주지 못한 모든 걸 내 아내에게 해주렴. 아버지는 커피숍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2018년 일기는 더욱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2018년 6월 3일 민준이에게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멀리서 병원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 밖에서 밤새 서성였다. 새벽 5시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다. 내 손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예쁜 아기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준아, 축하한다. 이제 너도 아버지가 되었구나. 너는 나와 달리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야. 일기장에는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딸 이름이었죠. 서연이를 보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내가 민준이에게 해주지 못한 걸 손녀에게라도 해줘야겠다고. 그날부터 일기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돈을 더 열심히 모아야겠다. 서연이가 대학에 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야간 알바를 하나 더 구했다. 힘들지만 서연이 생각하면 견딜만하다. 2019년 12월 드디어 목표 금액의 절반을 모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서연이를 위해. 아버지는 손녀를 위해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는 것을. 민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되는 일기였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병원 진단서가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말기 폐암사기, 예상 여명 6개월. 날짜는 2020년 3월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내 몸 상태를 보니 그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버지의 글씨가 평소보다 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 내가 죽기 전에 민준이와 서연이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 다음 장에는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30년간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샀다. 위치는 좋지 않지만 월세가 꾸준히 나온다. 계약서를 보니 1억 5천만 원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작은 상가였지만 30년간 허리 휘어가며 모은 돈이었죠. 건물 명의는 민준이 이름으로 등기했다. 법무사에게 부탁해서 민준이가 모르게 처리했다. 월세가 한 달에 200만 원 나온다. 이 돈이면 서연이가 대학 갈 때까지 충분할 거다. 민준아, 이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공책 맨 뒤 봉투를 열자 통장 사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건물 소유자란에 박민준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몰랐습니다. 3개월 전부터 자신의 통장에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었다는 것을. 민준은 그게 인쇄소 거래처에서 잘못 입금한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아버지가 남긴 건물의 월세였던 겁니다. 마지막 편지가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는 내 인생에서 최악의 아버지였다. 그걸 너무 잘 알기에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아빠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 그것만이 아빠의 유일한 소원이었단다. 서연이를 잘 키워다오. 아빠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서연이에게 듬뿍 주렴. 이제 정말 시간이 없구나. 이 편지를 쓰는 것도 힘들다. 민준아, 사랑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빠의 전부는 너였어. 행복해라, 내 아들. 마이너스. 아빠가. 민준은 편지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30년간 쌓였던 증오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뒤늦은 후회와 끝없는 그리움뿐이었습니다. 민준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민준은 편지 뒷면에 적힌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고시원 302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민준은 당장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비좁은 골목 안쪽에 낡은 고시원 건물이 있었죠. 1층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02호에 계셨던 분, 박영수 씨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관리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분.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조용히 사시다가 어느 날 방에서.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분 정말 조용한 분이셨어요. 월세도 한 번도 안 밀리시고 늘 다른 사람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사셨죠. 마지막 며칠은 많이 아프셨나 봐요. 기침 소리가 많이 들렸거든요. 병원에 가시라고 했는데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관리인은 302호 열쇠를 꺼냈습니다. 가족분이시죠? 방 좀 보고 가세요. 아직 정리 안 했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비좁은 방이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낡은 이불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벽면이 민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벽 가득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 중학교 사진, 고등학교 졸업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딸 서연이의 사진까지. 30년의 시간이 벽에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 사진은 민준이 5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린 민준을 무릎에 앉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액자 테두리는 손때로 반질반질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주 만졌는지 알 수 있었죠. 마지막에 택배 하나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게 유일한 부탁이었어요. 관리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주소 적은 종이 주시면서 제발 이것만은 꼭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민준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민준은 관리인에게 공동묘지 위치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딸 서연이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작은 비석이었습니다. 고인 박영수 단 4글자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제가 몰라서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그림자가 되신 거였죠. 평생을 멀리서 저를 지켜보시면서 민주는 딸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서연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를 따라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 딸 서연이에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손녀예요. 민주는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서연이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도망간 할아버지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위대한 할아버지라고 말해줄게요. 아버지가 30년간 모으신 그 건물 잘 지킬게요. 서연이 대학 갈 때 쓰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 말해줄게요. 이게 할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아버지가 평생을 걸어 남겨주신 선물이라고. 민주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민주는 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셨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을 지키신 영웅이셨어. 무덤 앞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이 유품으로 전해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버지는 멀리서 카메라를 보며 쓸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행복해라. 그것만으로 아빠는 충분하단다. 민주는 서연이와 함께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민준의 등 뒤로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결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 민주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비석과 시든 국화꽃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는 꼭 만나요. 그때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민주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석 위로 한 줄기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듯이. 어떤 사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30년의 오해가 풀렸을 때는 이미 늦었지만 그 사랑만큼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박영수, 그는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였습니다.